멕시코와 캐나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공세 일부 회피 성공.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수요일 미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 장벽에 대한 보복으로 185개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신규 관세 조치는 10%에서 48%까지 다양하며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은 물론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 국가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세계 무역 전쟁의 새로운 격화를 의미하며 트럼프는 더 광범위한 국제 무역 분쟁을 향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한 셈이다.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서 제외된 멕시코와 캐나다. 기대와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지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국의 대대적인 수입 관세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과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그의 지속적인 무역 공세의 일환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스페인어로는 TMAC이라는 틀 안에서 엄격한 준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들은 여전히 수익성 높은 미국 시장에 대해 무관세 접근을 유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하며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자신을 미국 산업과 노동자의 강력한 수호자로 묘사했고 이 면제를 지역적 연대와 강함의 승리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의 수사와 극적인 연출을 넘어 이번 정책은 북미 지역 공급망 역학을 강화하려는 보다 정교하고 계산된 전략을 드러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약 해방에 달리 국경에서 할인 행사까지 동반했다면 어쩌면 다음에 먹을 타코나 푸틴이 관세 없는 메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기념일을 어떤 북미 요리로 축하하시겠어요?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멕시코와 캐나다를 이번 관세 정책에서 제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의 통합된 공급망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면제는 대륙 내 무역 흐름을 안정시키고 미국 산업이 국경 간 부품과 원재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을 중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그 전제 조건은 분명하다. 규칙을 준수할 때만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전면적인 면제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면제는 USMCA가 요구하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준수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상품은 25%라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준수하지 않는 제조 관행에 대한 억제책이자 멕시코와 캐나다 생산자들이 미국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집행 수단이다. 특히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전략에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들은 무관세 혜택을 계속 받겠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들은 표준 25% 관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적으로 시행한 펜타닐 밀매 및 이민 단속 관련 긴급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추비입 소물세의 상호 관세가 유지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긴급 명령이 종료된 후에도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유지함으로써 그는 지역 내 준수 역학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 목표에 대한 협력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임을 명확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결국 이번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다차원적 무기로 진화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세계 경쟁자들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동시에 북미 경제 블록 내에서 규율과 일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은 이웃 국가들을 중시하며
강력한 지역 무역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만 자국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민족주의적 비전 속에서 동맹국들의 충성과 규칙 준수는 보상받지만 규칙에서 일탈하면 신속하고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 앞으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러한 높아진 기대치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북미 무역의 규칙을 재편하고 대륙 경제의 중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말이죠. 이쯤 되면 혹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비밀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서 트럼프의 무역게임 생존기, 오늘도 한 딜씩 클리어. 같은 이름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눌지 상상해 보세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멕시코의 대응, 경제 강화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 경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종합 프로그램을 곧 출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와 멕시코에 미칠 잠재적 영향, 특히 멕시코 경제의 80% 이상이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 대해 직접 질문을 받은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가 단순히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그녀는 멕시코의 우선순위는 자국 경제,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흥미로운 선례로 브라질의 딜마 호세프 대통령이 2012년에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을 70%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입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국내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멕시코는 브라질의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차량들, 특히 멕시코 내에서 인기가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형차에 주목했다. 멕시코는 수입 차량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를 확대하여 내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은 6개월간 개발된 보다 광범위한 멕시코 플랜의 일환으로 국가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려는 계획이다. 무역 관행 및 IMEX와 같은 프로그램 검토. 셰인바움 대통령은 IMEX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가 최근 점점 더 많은 검토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IMEX는 미국으로 수출될 상품에 한해 기업들이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제도는 원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멕시코를 북미 제조 공급망에 깊이 통합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만 그 남용 가능성과 지나친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섬유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지 제조업체들은 관세가 면제된 수입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며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경제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이러한 관행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IMEX와 같은 무역 촉진 도구가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끄는 향후 프로그램은 단순히 미국의 관세와 같은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의 핵심 축을 이룬다. 이 계획에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철도망 확장 및 현대화, 주요 공항의 화물 및 여객 수용 능력 향상, 그리고 멕시코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강화할 전략적 항만 개발 등이 그 예다. 더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웰빙 허브라 불리는 통합지역 개발 지구 조성을 추진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 기반 시설, 교육, 의료, 환경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부는 보다 회복력 있고 자립적인 포괄적 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멕시코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위상을 높이고 불안정한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경제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에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리더십 강화, 멕시코와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지역 리더십에 관한 질문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협력 심화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주요 파트너이자 유능한 국가 지도자로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풍부한 경험과 사회 정의, 지역 통합, 다자간 협력에 대한 오랜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안정성과 비전을 제공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통합과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브라질이 필수적인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공동체 CELH에 다가오는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이 포럼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 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올해 CELH 정상회담이 지도부 교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포용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해온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CELH의 수혜의장직을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이 기후행동, 사회개혁, 평화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의 지역 비전과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CLH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하여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교류를 통해 멕시코의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현안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CELH의 사명에 굳건히 헌신하고 있으며 그녀의 직접적인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강력한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넓은 지정학적 문제로 시선을 돌리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브릭스 비에리제스 블록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신흥 경제국 연합이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새로운 회원국으로 확장되었다.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열릴 브릭스 정상회담은 대안적 개발 모델을 논의하고 남남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내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멕시코가 공식 대표를 파견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는 멕시코가 기존의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다양한 글로벌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보다 균형 잡힌 다극적 외교 정책의 일환이다. 멕시코의 경제 전망과 재정 정책. 마지막으로 멕시코 중앙은행 뱅크 오브 멕시코의 기준금리를 9%로 인하하기로 한 최근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균형 잡히고 미래지향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녀는 무역 긴장 고조와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복잡해진 글로벌 환경이 세계 경제 안정성에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명하며 탄탄한 기초 여건과 신중한 정책들이 외부 압력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월에 발표된 일련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언급하며 이를 멕시코의 견고한 거시경제 건강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특히 역사적인 고용 수준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세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최근에는 재정개혁의 효과와 경제의 공식화 증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물가 수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려 멕시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통제를 해치지 않는 절제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중앙은행과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멕시코의 재정 정책 역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외부 충격에도 멕시코 경제가 견고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포용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앞으로 행정부가 글로벌 동향과 잠재적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경제 주권을 강화하는 국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건전한 재정 관리와 협력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멕시코가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할 뿐 아니라 투자와 혁신, 사회적 진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기판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로 머무르지 않고 멕시코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내부 개발을 우선시하고 지역 동맹을 강화하며 무역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을 통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보다 자립적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멕시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몇 개월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라는 도전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새로운 리더십 기회를 모색하는 여정에 나서고 있다.